53세에 10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은퇴 후 5년 그의 삶은 경제적 궁핍과 건강 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그림자 속에 갇히고 말았다. 퇴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은 단순하다. 하루하루는 여유롭고 시간은 나를 위해 쓰이며 마음껏 쉬고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특히 30년 이상을 경무에 시달려온 소방공무원이라면 이 기대는 더욱 절실하다. 매일 생사의 현장을 누비며 버텨온 시간, 그 시간 끝에 주어진 퇴직금 10억 원은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해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고 가족과 여행을 떠나고 투자 강의를 듣고 주식에 손을 댔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다. 매일 눈 뜨면 계획 없는 하루가 주어졌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신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체중은 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수면의 질 저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야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왜 내 몸은 망가지는 걸까?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남은 퇴직금은 절반도 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은 예상보다 높다. 특히 직업 특성상 퇴직 전까지 몸과 마음을 극한으로 써왔던 직군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강도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은 은퇴 후 늦게나마 몸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도 함께 따라온다. 결국 심리적, 경제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을 쉬면 회복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퇴직 후의 신체 리듬은 예전보다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사회적 교류와 뇌 자극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빠지면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무너지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자. 55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어 씨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에 나섰다. 하지만 예상했던 임대 수익은 나오지 않았고 빈집은 늘어나며 대출 부담이 가중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을 가까이 했고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현재는 반신불수가 되어 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들은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퇴직하자마자 건강검진부터 받을 걸 그랬어. 또 다른 사례는 B씨. 52세의 조기 퇴직 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지만 혼자 기획, 촬영, 편집을 모두 하면서 밤샘이 일상이 됐다. 건강은 서서히 무너졌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접었고 내가 하려던 건 건강을 찾는 삶이었는데 건강을 팔아가며 살게 되더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건강 유지의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상 속 루틴, 적절한 움직임,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 의미 있는 활동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짜 건강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소모적인 소비나 즉흥적인 투자보다 작더라도 일상 속에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수익 활동, 예를 들어 텃밭 재배나 작은 공방,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기반 활동은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중요한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퇴를 휴식의 시기로만 바라보면 오히려 무기력과 퇴행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반면 은퇴를 다시 태어나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건강과 자립, 관계, 배움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10억 원을 손에 쥐고 은퇴한다고 해보자. 그 돈은 과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깨어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마 아니오일 것이다. 건강은 시간과 에너지, 주의력이라는 자원을 꾸준히 투자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을 잃으면 돈은 금세 무너진다. 그래서 퇴직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관리가 아니라 건강 루틴 정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건강은 단독적인 목표가 아니라 관계와 연결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이다.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와의 교류, 소소한 대화, 공동의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보호막이다. 지금 이 순간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조금씩 선명해질 것이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식습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도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입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에서의 일상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 은퇴 후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역할 상실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일상적인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40% 이상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APA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연결망의 상실이 얼마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목표의 부재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는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운동의 과학적 효과. 운동은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운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의 걷기, 수영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인의 경우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의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성인이 매주 150분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며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뇌 질환의 발생률이 30%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식습관과 노화 방지. 건강한 식습관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심장 건강, 그리고 당뇨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고섬유질 식단,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단백 식단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작게 자주 먹기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의 큰 식사보다는 56번의 소량 식사를 통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만 탈수는 고혈압, 신장질환, 그리고 심각한 경우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연결과 행복. 사회적 연결은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행복 연구에서는 인간 관계가 장기적인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나 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이나 고립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일상 속에서 꾸준한 루틴을 만들며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진정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